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동작구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원금 요구하셨나요? 공천원금 받았다가 왜 불러주셨습니까? 부의장실 압수수색 왜 하신 겁니까? 관련 증거 확보하셨습니까? 강제수사 늦어진 까닭 무엇입니까? 의원 연구실은 압수수색 대상 아닙니까? 영장에 적시된 혐의 무엇입니까? 구의원 PC 확보하셨습니까? 네,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구의원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. 지난번에 이 구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다. 조홍천 의원님, 아마 핵심 인물이니까 오늘 경찰 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번에 압수수색했던 그 자료들을 예.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은 됐다.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가지고 좀 추궁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소환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동작 경찰서에서 예. 사건을 거진 암장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. 내사 종결했던 거. 예, 거기다가 뭐 담당 팀장이 뭐 수사 받는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 하질 않나, 뭐 서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나, 또 선거법 단기 공소시효 끝나는 날 파티를 했다고 하질 않나. 예.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은 경찰로서는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좀 더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예. 지난 14일 날 6곳 압수수색하면서 또 조모 구의원 있잖아요. 조모 전 구의원. 예, 그분은 빠졌더라고요. 예. 그 왜 빠졌지 했는데 그 어젠가 뭐 했어요. 이상하다. 왜 그러지? 어쨌거나 이것도 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은 지금 종류도 너무 많고 뭐 각종 연결된 사람도 너무 많고.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. 이것도 역시 정광석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서울경찰청에다가도 보고를 안 하고 예. 뭐 뭉개고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검찰 없이도 검찰 대신에 우리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느냐 마느냐. 예. 경찰로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. 네. 수사력을 보여줘야 되는 사건이다, 이런 말씀이셨습니다.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인 이 이모 구의원은요, 오늘 아마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.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김병기 의원이 같이 이 사람을 만나면 된다. 편입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라. 라고 해서 그냥 약속 잡고 그냥 간 겁니다. 거기에 찾아가는 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? 차남의 편입 문제로 공무원의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서 부자신들이 했는데 특별한 거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민사 형사상 신뢰는 문제된다는 거 아는데 일단 총장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지역구가 겹친다고 해도 국회의원과 구의원이 이렇게 뭐 가족의 일까지도 다 공유를 하면서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. 김진욱 특보님, 두 사람 보니까 뭐 같은 아파트, 같은 라인에 산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의혹마다 다 이 구의원이 등장을 하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모 구의원이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한 게 아니냐, 뭐 이런 지금 이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중에서 뭐 구의회에 활동을 할 때 김병기 그 의원의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다닌다든지 예. 또는 지금 그 김병기 의원의 차남의 학교를 뭐 알아봐 주는데 역할을 좀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그 전 구의원들인가요? 그분들이 돈을 줬을 때 그거를 대신 받아다가 전달하고 했다는 역할을 지금 그런 의혹을 받는데 예.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되신 구의원들의 역할이냐 이런 지적에는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을까. 오히려 본인들이 일정하게 뭐 같이 같은 정당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다 보면 예.
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.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굉장히 그 현업에 바빠서 지역 관리를 잘 못할 때 뭐 그 배우자가 대신 지역에 행사를 갈 수 있고요. 그런 행사를 갈 때 옆에서 뭐 안내를 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소한 정도라면 예. 어떻게 이해를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법인카드를 본인 거를 갖다가 쓰게 했다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그 유무형의 어떤 행위에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경찰 조사가 불공정하게 흘러가고 있고 원래 진행돼야 하는 속도보다 늦어지고 있다.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이 좀 각별하게 더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. 오히려 예. 이것들이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더 많이 갔을 때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건들이 암장된다거나 또는 그 사건들이 유야무야하게 처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, 불신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가를 국민들께서 매우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. 이걸 좀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알려진 소식이 있는데요.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의 어떤 재심 청구를 포기하고 탈당한 날에 당 윤리감찰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논란, 또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. 장현주 부대변인, 이게 오늘 한동수 위원장의 어떤 본인 스스로 밝히면서 알려진 사실인데 당에서는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일단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해서 관련된 부분을 착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부분이 좀 비공개로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예. 이 자체가 좀 당 내에서 좀 파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윤리심판원장의 의지가 좀 확고한 것 같거든요. 결국 당 내부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뭐 의혹들에 대해서만큼 윤리심판 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좀 매듭짓고 진상을 제대로 좀 파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앞서 김병기 의원의 물론 이제 탈당하기 전에 제명 처분이 먼저 윤리심판원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네. 윤리심판원이 사실상 그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보도들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또 중징계를 하는 있더라도 또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중차대한 좀 책무나 의무감 갖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. 예. 근데 뭐 장경태 의원은 그다지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최민희 의원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. 한동수 원장이 지금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송영훈 대변인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감찰 착수한 사실 이거 밝히는 거 비밀 어겼다라고 봐야 될까요? 저게 왜 비밀인가요?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 소비자로서 알 권리가 있는 사항인 건 아니겠습니까? 예. 조사 내용이나 결과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표한 것이 어째서 비밀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. 저는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저 부분 직권조사하는 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. 예. 저 사안이 언제 있었냐면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사랑제에서 딸 결혼식 올렸잖아요. 작년 10월 18일입니다. 작년 국감 기간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석 달이 넘게 지났어요. 그러면 예. 그동안의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심판원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면은 늑장 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될 일이지 이걸 뭘 대단한 일이라고 언론에 나와서 자랑하듯이 공표를 하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고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예. 오늘의 3위로 한번 만나봤습니다.